지금도 여러분 혈관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는 거죠. 겉으로 아무 증상 없다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꼬이고 팔이 안 올라가고 몸이 한쪽으로 푹 꺼지듯 무너진다.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면서 느끼지만 혈전은 정말 침묵의 시한폭탄이에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딱 한 가지 음식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습관만 제대로 챙기셔도 이 피떡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장보기부터 바꾸면 몇 주 뒤 몸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숨이 덜 차고 손발 저림이 줄고 계단이 한결 편해지는 식으로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수년째 심뇌혈관 환자들을 매일 만나고 있고 제 가족사도 있습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으면서 내가 왜 미리 못 막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평생의 숙제처럼 피떡, 혈전만 파고들었고 논문과 학회, 임상 적용을 반복하면서 식탁에서 시작하는 혈전 관리법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다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변화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먼저 내가 위험한지부터 스스로 체크해 볼까요? 첫째, 손발이 자주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 특히 밤에 종아리가 쥐나는 것처럼 아파서 몇 번이고 뒤척인다. 이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말초 혈관에 피가 끈적해져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머리가 자주 무겁고 평소 같으면 바로 떠오르던 단어가 자꾸 막힌다. 신문을 읽는데 특정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대화 중에 말이 뚝 끊긴다. 이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셋째,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고 종아리가 무겁게 붓는다. 넷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고 아프다. 종아리나 허벅지가 붉게 변하면서 욱신거린다. 이건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방치하면 폐로 날아갈 수 있으니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다섯째,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파서 쉬어야 한다. 쉬면 괜찮아지지만 조금만 걸으면 또 아프다. 말초 동맥이 좁아졌을 때 흔합니다. 여섯째,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등이나 어깨, 팔까지 번진다.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더 심해진다. 일곱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진 적이 있다. 여덟째,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균형 잡기 어렵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혈전 신호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최소 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고 그 중에서도 EPA와 DHA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서 피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덜 끈적해지고 더 매끈하게 흐르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피가 잘 흐르면 혈관 벽이 덜 상하고 혈관 안쪽이 덜 헐게 되니 새로운 피떡이 붙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짚죠. 혈소판의 수명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수주 안에도 혈액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3달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달이면 새로 만들어진 더 말랑말랑한 혈소판들이 주력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실제로 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첫 내원 당시 혈소판 응집 관련 지표가 높아서 뇌졸중 위험이 크다고 판단됐는데 고등어와 연어를 주 3번씩 3달 드시고 재검했더니 지표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더 먼저 느끼세요.
손끝이 덜 시리고 겨울에도 장갑 안에 손이 금방 데워지고 오후 피곤이 덜 밀려오는 느낌으로요. 등푸른 생선이 핵심이라면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도 챙겨야겠죠. 첫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소판이 서로 엉기는 걸 늦추고 피를 조금 더 묽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은 기능성만큼이나 사용법이 중요해요. 너무 오래 센 불에 태우면 알리신 같은 유효 성분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약불에서 짧게 혹은 생으로 다져서 샐러드나 요리의 마무리로 살짝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위가 약하신 분은 하루 마늘 2쪽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과 양파 특유의 황화 합물이 혈관 안쪽을 보호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도와주면서 전반적인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오래 태우지 말고 살짝 볶거나 생으로 샐러드에 얇게 썰어 곁들이는 걸 권해요. 하루 반쪽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배가 편안하고 포만감이 좋아서 식탐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그 가루죠. 강황 속 커큐민은 염증을 안정시키고 혈관 안쪽 벽이 헐어 좁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피가 흘러가는 통로 자체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담낭 문제가 있으시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은 소량부터 주 3, 4회 카레 세네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피떡 형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계열 작용이 겹치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잦아질 수 있어요. 다섯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 살리실산과 유사한 작용으로 혈액이 덜 끈적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토마토는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만 살짝 더해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몇 배는 좋아집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약한 불에 짧게만 데우세요. 이제 음식 궁합과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에는 레몬을 꼭 곁들이세요.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비타민C가 오메가3 흡수를 도와줍니다. 구울 때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혹은 먹기 직전에 한 번 더.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같이 가능하면 중약불에서 1분 내외로만 볶거나 그냥 생으로 오일을 뿌려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마늘과 양파는 서로 천생연분이에요. 둘 다 황화 합물이 풍부해서 함께 조리하면 시너지가 큽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센 불에 오래 볶지 마시고 향만 살짝 내고 바로 불을 끄는 느낌으로요. 기름은 과하게 쓰지 말고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소량만. 좋은 음식에도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등푸른 생선과 과음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소주, 막걸리와 잦은 음주 안주로 드시면 생선 속 퓨린 때문에 요산이 올라 통풍이 악화될 수 있어요. 혈관 막힘을 막으려다 관절이 먼저 항의합니다. 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매운 찌개나 고춧가루 잔뜩 들어간 음식과 함께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양파는 단 음료, 달콤한 후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히 오르면서 좋은 효과가 희석됩니다. 식사 후 수정과 약과 달콤한 빵은 되도록 피하고 양파는 담백한 반찬이나 샐러드로, 강황은 튀김이나 고지방 음식과 잔뜩 섞으면 소화 부담이 큽니다. 가볍게 채소 위주로. 은행잎 추출물은 항응고제와 병용 금지, 이건 꼭 기억하세요. 토마토는 오이와 한 접시에 늘 부쳐내는 습관, 가끔은 분리해 보세요. 토마토는 오히려 올리브 오일이나 치즈와 같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먹을지 아주 실전적으로 드릴게요. 월수금 저녁에는 고등어 한 토막, 가능하면 집에서 구워 드세요. 팬에 기름을 많이 두를 필요 없습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마지막에 레몬즙 한 번. 화목토 점심에는 샐러드를 드시되 토마토와 얇게 썬 양파를 듬뿍 올리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식초 아주 약간. 매일 마늘 2쪽을 생으로 드시거나 중약불에 살짝만 볶아서 반찬에 곁들이세요. 주 3, 4회 카레 3-4숟가락으로 강황을 소량 섭취하시고요. 통풍 병력이 있거나 요산이 높으신 분은 등푸른 생선, 양을 한 번에 과하게 드시기보다 한 번에 한 토막, 주 3번 정도로 나눠 꾸준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충제를 쓰신다면 오메가3는 EPA와 DHA 합산 1000mg 이상인 제품으로 품질과 중금속 관리가 확인된 걸로 고르시고,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 후 시작하세요. 한국식 식탁에서 꼭 바꾸면 좋은 습관 몇 가지도 말씀드릴게요. 국물은 남기세요. 나트륨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굳게 만들고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기름진 고기, 튀김 위주보다 생선, 해산물, 샐러드 위주로 선택하세요. 튀김을 드신다면 기름을 자주 갈아주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고 색이 검게 변한 기름은 피하세요. 집에서는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요. 3달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달만 등푸른 생선 주 3번과 걷기 하루 30분을 묶어서 가져가 보세요.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은 조금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혈액은 펌프처럼 리드미컬하게 돌려줘야 하거든요. 측정은 간단합니다. 처음과 3달 후에 중성지방, BLDL 같은 지표, 혈압, 체중, 허리둘레를 체크하세요. 가능하면 병원에서 혈소판 응집 관련 검사가 가능할 때 함께 보시면 더 좋고요. 체감 지표도 중요합니다. 손발 저림 빈도, 계단 오를 때 숨참기, 오후 졸림과 피로감. 다이어리에 동그라미로만 표시해도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질문 하십니다. 선생님, 혈액순환제나 은행잎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피떡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으니까요. 약은 꼭 필요한 분께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약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다만 약을 드시면서 식단을 동시에 바꾸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실제로 식이요법을 병행한 그룹의 혈전 개설률이 약물만 드신 그룹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가치입니다. 약은 약대로, 식탁은 식탁대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리스트 드릴게요. 오늘 저녁 장보기에서 고등어 1팩, 레몬 2개, 토마토 4개, 양파 2개, 마늘 1통만 담아오세요. 내일 아침에는 토마토 하나에 올리브 오일 1숟가락 뿌려서 점심에는 양파 얇게 썰어 샐러드에, 저녁엔 고등어를 구워 레몬을 살짝. 물은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자주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디저트는 달콤한 음료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여러분을 다음 주로 끌고 가줄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과 저녁 토마토 하나를 습관처럼 챙깁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그날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 환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피떡 예방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만 하지 마시고 휴대폰 메모에 고등어 레몬 토마토 양파 마늘 5가지를 적어 두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느껴지면 저도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응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뿌리 원인, 만성 염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생활 습관과 음식,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을 켜 두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